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 인사이드 코너입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는 김정은이 핵 단추가 있다니까 나도 핵 단추가 있다. 당신 하는 거를 지켜보겠다. 김정은이 올림픽에 참가한다고 말한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 대통령 중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자, 그는 매우 독특한 정신세계와 또 매우 독특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요. 또 때로는 승부사로서 기질도 발휘하고 또 때로는 기성 미국 기득권 정치에 저항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득권과 상당히 가까이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중국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시진핑과 친한 것인지 나쁜 것인지, 중국에 지난 11월 8일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시진핑을 혼을 낼 거라고 봤는데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니까 시진핑에 대해서 별로 할 말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와서는 또 시진핑을 공격하고 신안보 전략을 발표하면서 시진핑을 마치 잠재적인 적으로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과 미국 간에 또 경제 무역 전쟁이 발발할 거다라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틴하고도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대선 때는 푸틴과 이 트럼프 진영이 교류하면서 폭로 등을 서로 좀 도움을 주고받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지금은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얼마 전에 트럼프가 이 미국의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파격적으로 낮추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었습니다. 자, 엄청난 승부수인데요. 기득권을 표를 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부분에 이 견인차 역할을 하는 누구도 못할 일을 했다라는 양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후에 최근에 연말 기준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여전히 한국의 인터넷 신문이나 좌파 매체들은 겨우 30%를 유지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지지율도 경제가 나쁘면 곧 다 흩어지게 될 것이고 트럼프는 건드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그것이 바로 법인세 그리고 고소득자 최고 세율 인하다. 결국 이 결과들은 지금은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전부 기득권을 위한 행태로 되게 되고 그 효과는 미미해지면서 결국 트럼프가 한마디로 기득권 편을 들었다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년차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바마가 50에서 60%고 40%대를 기록했던 아들 부시는 9.11이 일어나면서 2001년 후반에 80%대로 상승을 했고 클린턴은 40%에서 60%로 오갔고 아버지 부시하고 레이건은 50% 수준을 유지했는데 짐초 70%대에서 30%로 급락한 것은 닉슨 사태 이후 대통령직을 계승한 포드뿐이다. 그러나 포드는 이후 50%대를 회복했는데 트럼프는 지금 역대 최저를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 일부 공화당 관계자는 경제가 나빠지면 트럼프 지지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토요일 12월 30일 날 트럼프가 좌충우돌을 한 1년을 보냈는데 라스무센 여론조사, 그러니까 12월 28일 발표된 라스무센 여론조사에는 트럼프 지지율이 46%로 오바마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이후 EU 소속 여러 대통령들이나 정상과의 회담에서 또 나토 회의에 가서 엉뚱한 말을 하거나 동문서답을 하거나 이런 형태들을 보면서 트럼프는 그야말로 수준 미달이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 또 이 외국의 정상의 부인을 향해서 이 막말을 하거나 실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덕성이나 인성이 품위를 갖췄는가
하는 비판까지도 받았습니다. 오히려 독재국의 지도자들하고는 죽이 더 잘 맞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독재국가일수록 극진히 환대를 해서 사우디에 갔을 때 사우디는 트럼프의 사우디를 이용해서 사우디 방문을 이용해서 그야말로 정책들을 다 이렇게 숙청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가 이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 있죠. 또 중국에 갔을 때도 시진핑이 자금성에 불러서 경극을 보여주고 하니까 역대껏 이런 환대를 받은 적은 없다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갔다 와서 중국한테 놀아놨다. 중국이 발표한 미국에 대해서 뭘 투자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전부 가짜 수치다 해서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또 중국의 이빨을 바득바득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모습에 대해서 각국은 트럼프의 나르시시즘, 자기애를 보고 그가 제대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트럼프의 이 자기 강한 독자적인 독창적인 자아를 맞춰주고 있다. 즉 비위를 맞춰주면 트럼프는 싫은 소리 별로 안 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동맹국들 사이에는 트럼프가 짓기는 크게 짓는데 무는 것은 약하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트럼프의 좌충우돌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이런 혹평 정도라면 행편없이 지금 추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의 1년치 조사에서 한때 30% 초반까지 갔던 트럼프의 지지율이요. 지금 다시 46%까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바마도 임기 첫해 같은 날 조사에서 47%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트럼프의 텃밭인 개신교 복음주의 세력 그리고 골수 백인층의 지지율이 확고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트럼프가 지금 자아자찬을 연말을 맞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이 개성이자 능력 중에 하나는 아주 얼굴이 두껍게 스스로 자아자찬을 잘한다는 건데요. 그것도 조금 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스스로 칭송하는 것도요.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자, 트럼프가 2017년 말을 맞이해서요. 잇따라 트위터에다가 자아자찬을 올렸습니다. 뭐냐 하면 경제가 이렇게 회복된 것은 결국 내 때문이다. 2017년 주인공은 나야 나 하면서 3대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작년 마지막 날 트위터에서 만약 민주당 사기꾼 힐러리, 항상 사기꾼 힐러리라 하죠. 힐러리가 당선됐다면 여러분의 주식 가치는 대선일로부터 50%가 하락을 했을 거다. 우리는 멋진 미래가 있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미 증시의 3대 지수 인덱스죠. 인덱스라 그러죠. 이 지수는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우는 등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3.2% 성장을 하고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저치인 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3.1% 성장했다는 건요. 금융위기 이후 2008년 이후의 최고치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우리나라는 급속히 강해지고 현명해지고 내 친구들 지지자들은 물론 적들 비방하는 사람 심지어 매우 정직하지 않은 가짜 뉴스 매체도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한다면서 자신의 정적들에 대해서 비판자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던 것과 달리 아주 너그럽게 그들도 복받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은 위대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 즉 IS를 이야기하겠죠. 보훈부, 판사들, 튼튼한 국경, 수정헌법 2조, 즉 총기 소유이 통합 자유권이죠. 감세 등을 언급하지 않아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 선거, 즉 중간 선거에서 현명한 유권자들이
왜 선거 후 몇 달 만에 불을 망가뜨릴 민주당 인사들을 의회로 보고내고 싶어 하겠느냐. 중간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는 12월 달에 앨리베마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25년 만에 패해서 한 석 차이로 가까스로 우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지지율도 눈에 띄게 한때 떨어져서 이 다른 여론조사에는 40%에 그치거나 또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55.6%에 이렇게 기록하는 등의 위험한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46%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렇게 트럼프가 좌충우돌에 불안정한데 지지율이 46%냐. 또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저렇게 좌충우돌하는데도 경제가 회복되니 겨우 40%라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여전히 나는 원에서가 아니라 가짜뉴스 미디어라고 불리우는 부정직하고 불공정한 언론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트위터를 한다라고 말하며 가짜이자 존재하지 않는 소식통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기사와 내용들은 다 허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내에서 지금 트럼프 정신상태 불안정서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이 미국 내에서 상당수 정신과 의사나 학자들, 물론 트럼프를 지독실히 싫어하는 사람들이겠지요. 트럼프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면서 이 트럼프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미국 의회에 알리고 견제를 하자라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 트럼프의 또 한편 이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러시아와 관련해서 사이나 플린 전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이 연루된 부분에서 트럼프가 배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가 정신 상태가 비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신병 폭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신경을 끌고 있습니다. 타임즈가요, 그런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는데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작년 대선이 끝난 직후인 11월 29일 3명의 여성 정신과 의사는 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갓 당선된 트럼프의 정신 상태를 걱정한다라는 서한을 보내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정신병 검진을 받게 해야 된다고 강력히 권고했는데요. 국제적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많은 언론들은 그의 정신 상태 때문에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저렇게 애를 먹이는데도 트럼프가 인내를 하면서요, 서서히 좋아 들어가는 거 보면 저는 이렇게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정상적이라 봅니다. 자, 11월 14일 워싱턴 포스트의 팩트 체크들은 트럼프가, 이건 올 11월 14일입니다. 취임 이후 1682건의 허위 또는 속임수 발언을 했다라고 폭로를 했고요. 자, 트럼프 발언을 분석해보니 자기가 처음에 완강하게 주장해놓고 나중에는 거꾸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뉴욕 타임스 백악관 출입 기자는요, 11월 28일자 기사에서 트럼프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줄 모르고 대안을 재빨리 새로 붙이는가 하면 아무 근거가 없는 음모론을 엮어낸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미국의 유명한 노암 촘스키 등 27명의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 건강 전문가들이 서로 이렇게 글을 써서 만드는 책이 미국에서 10월 달에 나왔는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위험한 사례라는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글 쓴 사람들은 다 미국의 좌파나 리버럴리스트, 즉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좌성향의 인물입니다.
자, 트럼프가 오랜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과 연설 상태 등을, 연설 내용 등을 다 묶어가지고 트럼프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트럼프가 정신 건강이 안 좋으니 미국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국가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고, 이것이 병적인 자기 도취, 나르시시즘과 또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취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럼프가 결국은 이 러시아 스캔들과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우려와는 다르게 그러면 1년을 이제 지났는데 지지율은 낙제점이다. 뭐 아까 46%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AP통신은 트럼프가 12월 달 지지율이 32%라고 간주를 하고 역대 대통령으로 최저 수준이라고 이야기한다 말도 했지요. 트럼프는 특히 여성한테도 인기가 너무 없고 미국의 M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자들 62%가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답을 했고, 그런 걸 따질 때는 완전 이렇게 낙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트럼프의 공약 이행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오바마나 전임 대통령보다 훨씬 나았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공약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는 나름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우선 자기의 주요 공약인 세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잖아요. 35%에서 21%로 낮췄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가 후유증 때문에 나중에 잘못되면 골로 가버릴까봐 이렇게 안 하죠. 또 오바마 케어의 완전한 폐지에는 실패했지만은 오바마 케어 가운데 핵심 조항인 의무 가입 조항이 제거됐습니다. 사실 오바마 케어에서요, 미국의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면 처벌하는 조항 때문에 150만 원, 200만 원씩을 한 달 의료보험을 내야 되는 궁지에 몰렸는데요. 이게 사라지면서 사실상 의무 가입 조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걸 오바마 케어의 사실상 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국회를 통할 필요가 없는 비입법 사항 공약들은 아예 그냥 바로 실천에 옮겨버렸습니다. 국내외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하겠다 해놓고는 탈퇴해버렸어요. 또 아랍권이나 동맹들의 반발에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하겠다고 인정하면서 해버렸습니다. 많은 대통령이 이걸 유대인 표를 얻으려고 공약을 해놓고는 되고 나면 안 했는데 트럼프는 해버렸습니다. 또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오바마가 세계 자유무역을 선도한다고 주도해서 만들어 놓고는 지금 미국이 자기한테 가만히 따져보니까 손해가 될 것 같았는데 트럼프가 이거 발을 빼버렸습니다. 미국이 주도해놓고 미국이 빠져버렸어요. 또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비난해온 규제 철폐와 완화에서도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는데요. 인터넷망 중립성 폐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터넷망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애버렸고, 취임 직후 연방기관들에 의해 새로운 규제를 하나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 2개를 철폐하라. 네가 규제를 하나 만들려면 기존의 규제 2개를 없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거대한 관료주의 국가고 연방주 등으로 구성되면서 규제가 너무 많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나라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목표의 초과 달성했습니다. 즉 새로 생긴 규제보다 없앤 규제가 더 많아졌습니다. 1월에서 9월에 새로 생겨난 규제는 3건이고 사라진 규제는 67건입니다. 백악관 예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에 1579건의 당초 계획됐던 규제 철회나 연기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규제 업무국의 책임자는 규제 철폐로 연간 5억 7천만 달러 이상이 절감됐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사법부 인적 구성도 공약을 했는데 공화당에 유리하게 돼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요, 상원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원 판사 그리고 12명의 연방 수뇌법원 판사들을 승인한 것은 임기 첫 해 기준으로 상당한 성과고 사법 시스템에 향후 장기간 영향을 끼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임기 4년 내에 젊은 보수 백인 판사로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임기 초반에 반이민 행정명령이 제동이 걸리니까 견제 권한이 막강한 사법부를 완전히 재편하려고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임 후 트럼프가 지명한 법관은 다수가 백인 남성이고 낙태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보수주의자 일색으로 임명을 했고요. 자, 올해 2018년에는 168명의 판사들을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경제 실적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 3대 경제 지수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은 2017년에 20%가 올랐고 다우 지수는 25%가 올랐고 실업률은 4.1%로 17년 최저 수준이고 미국의 GDP는 2, 3분기 연속 3% 인상 성장해서 최종 3.1%가 예상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 이 미국의 경제가 이제는 안정적이다라고 지금 비춰지는 어떤 효과가 있죠. MBC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잘하냐 못하냐 물으니까 잘한다가 42%, 못한다가 37%로 나왔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의 이 조사에 의하면 미국이 올바로 가고 있다라는 공화당원의 비율이 오바마 말에는 8%였는데 지금은 59%라는 겁니다. 최소한 트럼프가요,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 한 공약은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열심히 지키고 있다는 거죠. 자, 트럼프의 올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특검하고 중간선거 이런 부분입니다. 11월 달에 2020년에 대통령 재선 선거가 있는데 그걸로 무사히 가느냐 못 가느냐를 좌우할 이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대선 공모 스캔들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이 11월 중간선거 전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트럼프가 날개를 다느냐 벼랑 끝에 떨어지느냐 이런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미 연방 하원의원 435명 전원, 하원은 전원, 상원은 100명 중에 3분의 1인 33명을 새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중간선거죠. 미국의 하원은 2년 만에 한 번씩 뽑으니까 항상 전부 다 교체하고 상원은 3분의 1씩을 이렇게 교대를 하죠. 자, 미국의 지금 선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는데요. 공화당은 하원에서는 435석 중에 241석을 차지해서 민주당 194석을 압도하고 있고 상원 역시 51석입니다. 지난번에 이 엘레바마에서 한 석 날라갔죠. 51대 49인데 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당을 유지한다면 트럼프는 2020년 재선에 구부 능선을 돌파하고 사실상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거며 계속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러시아 수사 스캔들의 결과에 따라서 탄핵 위기에도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미국 중간선거는 미국 내 정치 지형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한국에 제가 볼 때 문재인 정권의 주요 관계자들이나 북한의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사람들은 트럼프가 탄핵이 될 거라고 찰떡같이 믿고 그때까지 어째 좀 시간 끌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밀러 특검의 스캔들 수사는 올 상반기 6월 이전에 발표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자, 밀러 특검이 트럼프의 최측근인 이 매너포트 전 대선 선대본부장과 벌린 국가안보보좌관 등 대선 캠프 관계자 4명을 기소했고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과 이메일 40만 건을 분석 중이고, 또 벌린 보좌관이 러시아 관계자와의 만남을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마사이 쿠슈너다
이렇게 지목을 하면서 이 뮬러 특검의 칼끝이 트럼프를 향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 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건데요.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지지율이 올 상반기에 더 올라가면 특검이 트럼프를 직접 겨냥해서 제거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발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 트럼프의 새해의 주요한 과제는요. 자, 파키스탄을 시비를 걸었습니다. 트위터에서요. 파키스탄에 15년간 40조에 가까운 돈을 줬는데 그들은 맨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했다. 맞죠? 오사마 빈 라덴을 숨겨준 것도 파키스탄 정보부고 파키스탄 정보부는 탈레반과 미국 사이에 맨날 이중적인 행동을 합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군부, 정보기구를 중심으로 겉으로는 서방의 탈레반 소탕 작전에 협조하는 듯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들을 보호하는 이중 플레이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발끈했는데요. 자, 다음은 또 이란을 지적했죠. 이란이 지금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호메이니가 78년에 팔레비 왕조를 이슬람 혁명으로 쫓아냈는데 이제 이란의 그 신정 정치가 이 이란식의 이 통치 방법에 지금 신정 정치에 질려버린 이란 국민들이 생계난에 신음을 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수십 명이 죽었고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이런 민주화 시위를 찬양을 했는데요. 이란은 미국과의 핵 합의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상 다 속이고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동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지금 중동의 저항이 별로 거세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장난을 친다고 보고 보복 관세를 벼르면서 지금 무역 전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게 지금 보도를 했습니다. 또 한국 등과 관련해서도 이 트럼프의 실망감이 FTA 등의 강한 압박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가 장기전으로 밀고 갈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밀거래를 도와주거나 제재 압박을 방해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한국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미국 경제에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예산을 퍼부어서 트럼프 노믹스를 본격화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감세 하나로도 지금 지지율이 10% 이상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1월 첫째 주에는 1조 달러, 1080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또 대선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을 위한 공항 상수도, 고속도로, 교량 이런 미국의 인프라가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여기에 1조 달러를 퍼부어서 지금 개선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천문학적 자금으로 살아나고 있는 미국 경제에 기름을 붓겠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새해에도 미국 경제가 계속 더 성장해 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 호황이 지속된다 하면 트럼프는 지지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 뮬러 특검의 수사도 피하고 중간 선거에서 이길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트럼프가 했던 말을 또 뒤집고 이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말거나 경제만 살아나면 미국은 트럼프가 재선까지도 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트럼프가 탄핵될 거라고 믿고 있는 한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김정은, 시진핑 이런 사람들 여전히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자, 오늘 미국의 트럼프의 향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